오버더탑 코멘트 1월 18일 조용했던 북극 왜 갑자기 이목이 집중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하지만 현재 세계 강대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된 그린란드와 스발바르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어제 약 40여 명의 독일군은 그린란드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2월 1일부터 미국의 그린란드 통제에 반대하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8개국에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6월 1일에는 이것을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관세는 그린란드에 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춥고 멀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극은 이제 우리가 알던 더 이상의 변방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래의 자원, 군사전략, 새로운 해상로가 만나는 핵심 지역이 됐습니다. 그린란드는 너무 많이 이야기들을 해서 오늘은 먼저 스발바르라는 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곳은 행정적으로는 노르웨이 영토이지만 1920년에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 때문에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여기에 서명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비자 없이 거주, 노동,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르웨이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광부, 중국과 인도의 연구진들, 각국의 과학자와 관광업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북극의 국제 공동체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했고 2012년에 비준해서 정식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조약이 체결될 때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여서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도 과학 연구기지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르웨이 정부는 이 느슨했던 질서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투표권을 박탈하며 연구활동과 경제활동에 점점 더 많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스발바르의 수백 마일에 달하는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발바르는 조약이 있는 곳이지만 주권은 분명히 노르웨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노르웨이와 가까운 서방 국가들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그 결과 그동안 접근조차 못했던 지역들이 현실적인 경제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스발바르와 그린란드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같은 미래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군수산업까지 모두 연결되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극 항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에 군사기지와 항만을 확장하고 있고, 스발바르 문제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유사한 표현을 써서 스발바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노르웨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극 인접 국가라는 표현을 쓰며 연구와 투자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북극은 단순한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덴마크의 자치령이지만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거에도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겼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태리, 독일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다면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 산 이후 역사상 가장 큰 영토 확장이 됩니다. 스발바르와 그린란드는 지금 세계의 질서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볼 수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는 곧 경쟁이 되고 그리고 아마도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직 북극은 전쟁터는 아닙니다만 제가 봐서는 조용한 평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대국들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또 국제 질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시험하는 곳이 북극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